자, 강원대 2009년 논술. 가의 기억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 문제가 되는 이유.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 이런 측면에는 이런 문제. 심지어는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유를 나의 입장, 이게 측명을 주고, 이 나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집단주의도 긍정적이 있고 부정적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단주의 긍정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집단주의의 부정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개인주의의 긍정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개인주의 부정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해되세요? 자, 가의 니을의 이유, 가의 기억의 아이들의 문제가 나 입장에서 논하고 가의 니은의 이유를 다의 관점. 그러면 나다 관점이 서로 달라야 되겠네. 그쵸? 가의 기억 니은이 서로 달라야 네. 되고. 기억이랑 니은이 뭔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의 입장을 긍정으로 부정으로 봐서 이걸 볼 수 있고, 기억을 다의 관점을 긍정으로 봐서 이걸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봐서 이걸 볼 수도 있잖아. 나의 입장을 하나만 봐갖고 이걸 보는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네. 뭔 말인지 알아요? 적용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애들이. 왜 그러냐면 나의 입장인데 나의 입장을 나는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뭔가 하나의 뭔가 집단주의라던가 뭔가 그런 개념이면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좀 다 입장이니까 입장의 시각을 어떤 걸 놔도 모조리 그걸 좋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나쁜 걸로 볼 수 있어. 그걸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다문화 시대에서 우리는 그 다양성. 그 다문화의 장점도 있고 다양성의 장점도 있고 다양성의 단점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너는 네 입장은 뭐냐고. 장점. 장점만 볼 거. 그러면 이걸 장점으로 이걸 볼 수도 있고, 이걸 장점으로 이걸 볼 수도 있고. 근데 단점도 논해줘야 되잖아. 다양성으로 이걸 봤을 때 다양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고, 다양성이 지금 이 상황에선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 이 상황 논리가 다양성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문제가 되겠네. 이해돼요? 어? 일단 글을 봐주세요. 쌤 말하는 게 바로 적용이 안 돼요, 머릿속에. 아니, 상황은 이해하냐고.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다 응용할 수 있다는 게. 아, 그거는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가의 기억의 아이들의 행동은 추억을 그리워하는 화자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게 뭐 그리워하는 화자의 행동을 아이들의 행동은 어렸을 적 추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다. 뭐 아이들이 맞을 수도 있고 어른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배타적 태도가 그러니까 아이가 맞을 수도 있고 어른이 맞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놀렸어요. 화자가 추억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놀리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도 놀리는 걸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찌질하게 어른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 아니? 자, 어떤 아이들이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재밌겠다 나도 시켜줘요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네. 추억에 빠져가지고 애들을 막 보면 애들은 이상하게 안 봐? 저 위험한 아저씨다 하고 집에 가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추억에 빠진 것 자체를 배타적으로 태도로 애들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이 상황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가 표현을 했냐고요, 글에다가. 그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기억이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아니, 추억을 그리워하는 거 말고 추억을 그리워하는 행동 자체가 뭐냐고. 어떤 식으로 했냐고. 추억을 그리워하는 행동 자체가 무엇이냐고요? 그 행동이 이제 마당에서 그러니까 가해 화자가 그 자기가 옛날에 뭐 군대 갔었을 때 독서실에 있었을 때 아니면 들판에서 최초로 먹었을 때 라면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집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기억이 그거를 보고 뭐지?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게 기억이에요. 그게 이상할 수도 있다고, 애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추억에 빠졌죠. 그럼 집에서 끓이면 안 돼. 마당이니까.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마당에서 혼자 딱지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았다고 그러지 관용의 태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그게 아이 수준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놀리는 거 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써야지. 아이다움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른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관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른의 시간일 수도 있다. 저는 근데 그 아이들과 어른으로 나눈다기보다는 현 세대와 기성 세대로 그냥 뭐 그거 똑같은 거네. 아이들하고 기성세. 그래. 그래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아이들은 나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자가 낯선 행동을 해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이 낯선 행동을 할 때 인정하고 어른들도 하는데 이게 관용의 대상이냐는 거지. 마당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게. 다문화에 대한 대답,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겠지. 어른이면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가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이냐고. 맞아요. 애초에 문제 자체가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논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말이 된다고. 왜요? 아이들이 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릴 수도 있는데 안 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놀리는 상황이 정확한지 그거 자체가 아이가 그 어른을 놀렸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걸 다 쓰는데 상황을 나눠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가 잘못했다 아이가 잘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냥 그것도 어떤 쟁점이나 상황 하나하나 분석을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의 정도면 적어도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상식선상에서 아이들이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덜 이해하는 혼자 자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대가족 제도에서는 라면 끓여 먹고 싶나 보다 들판에서 이렇게 개인성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행동으로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사회라는 거지. 그거 근데 나의 입장에서 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의 입장이 뭐냐고 결국은. 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 관용을 해줬을 때 관용의 이유, 관용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게 나의 입장 아니야? 자 이거 봐. 너는 관용 가면 무조건 관용해준다는 거다. 그쵸. 아니라니까. 관용을 안 해주는 이유, 해주는 이유. 관용을 안 해주는 이유는 그럼 아이다움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냥. 그건 첫 번째 아이다움. 두 번째 아이들이 요즘 획일화된 사회에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자란다. 세 번째 개인의 삶을 더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덜 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았는데 나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한 것도 있겠네요. 이런 거는 저 사람이 마당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이야? 모르겠어. 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식 같기도 해요. 마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럼 가족과도 대화가 안 되는 거네. 네? 가족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네.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디 아이냐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집 밖에서 집 안에서 그냥 마당. 마당에서 옆에서 서로 대화를 해서 혼자만 생각했어. 아이들이 놀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놀리는 거였어요. 그냥. 어디서? 제가 제시문을 가져올까요? 어디서? 그냥 마당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럼 네가 측정 줘야지. 그 마당에서 했다 그러면 집 아니기 때문에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은 누구요? 아빠요? 화자 그런 거 같아요. 화자야? 네. 그럼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를 하고 같이 캠프도 했을 수 있는데 대화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제시된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이 아이들이 집 바깥에 있는 마당에 있는데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면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개방된 공간에 개방된 그 집인데 담장이 낮거나 담장이 오픈된 담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얘기를 하라며. 관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관용을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육관적으로 네가 확정 줬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읽고서 여기다가 네가 어떤 확정된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놨냐는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관용이라고 그랬어. 관용. 네. 그러면 이게 예? 가족 간의 관용이란 말을 해. 아, 쓸 수 있지. 그럼 가족 간의 관용. 바깥에 있는 외부인 타인들의 관용. 그럼 관용의 정도나 범위가 다르겠네.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는까지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관용하면 되잖아요. 배타적인. 그래 간단하게 그렇지만 더 넓게 본 것 같아. 자, 기업과 같은 타문화에 대한 타문화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어떤 행동에 대한 배타적 태도, 문화차별 이건 확대한 거지. 너무 확장된 거지. 이렇게 가족이라면. 그지? 문화로 굉장히 비약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세대간 갈등,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확장이 심하다는 거지. 한 줄을 더 쓰든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든지, 예?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응? 그러면 맞잖아, 이렇게. 문화 간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를 하고, 이런 추억이 있어서 이걸 해보려고 한 거야.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주고 같이 참여하고 재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할 거야?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잖아. 너는 그냥 존중하라고만 쓴 거고. 그래서. 자, 그러면 네. 가옛 시절 라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라면이 복제, 유래성, 현존성 복제하지 못한다. 라면 최초의 라면 돌판 훈제 유래적인에 따라서 느낄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닥쳐 극복하고 존중하고. 썼네. 네. 그러니까 쓸 거는 다 썼거든. 쓸 건 이것도 다 쓰고. 근데 여기에 가의 기억은 썼어. 나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은 이거야? 니은이 이제 옛 시절 라면 맛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니은이었어요. 이게 기억이고 니은이 어디 있다고? 니은이고. 어디 있어? 니은이라고 안 했는데. 왜 안 해? 기억과 같은 하면 니은이 이렇게 써줘야지. 네. 못 찾아. 딱딱 써야 여기에 이걸 답을 쓴다는 증거잖아. 1, 2 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일회성, 현존성이라면 이거를 시간이든 공간이든 복제를 한다는 거잖아. 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딨어? 인간이 달라졌다고. 이거 똑같은 비슷한 시간이고 들판인데 인간이 달라진 거야.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럼 너는 3년 전에 너하고 지금 네가 먹는 라면은 너하고 같냐? 다르죠. 그럼 시간도 바뀌었고 공간도 바뀌었고 인간도 바뀌었네. 그쵸. 그때 저로 돌아갈 수 없는 뭐라고? 라면은 같을 수 있어. 시간도 유사할 수 있어. 들판도 유사할 수 있어. 인간이 제일 많이 바뀌지. 시간은 나. 제가 말한 그 인간이란 게 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나가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여기는 그렇게 안 쓰여있어. 네. 이건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간은 나. 공간도 연병장 갔어. 그래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인간이 다르다고. 그럼 현존성이라는 것은 이례적 형용성이라는 것은 시공간 인간이 한꺼번에 드러났는데 시간과 공간은 유사할 수 있지만 인간은 달라진다고. 라면도 똑같은 제품으로 10년 클래식 옛날 원조 사다가 먹으면 똑같거든. 다 똑같은데 인간이 달라졌다고. 왜 어렸을 때 먹는 거하고 어른이 됐을 때 먹는 라면이 짜장면의 맛이 다르거든. 그러면 인간 사람의 결정이라고. 사람의 심리. 이것도 사람의 심리고 이것도 뭐라고? 사람의 심리라고. 심리로 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의 결정, 이것도 사람의 판단, 결정. 나머지 다 똑같다고. 그랬을 때 사람과 사람이 달라, 당연히. 네. 맞지?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 사람마다 이렇게. 네.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나와 남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나도 다르다고. 이렇게. 그럼 서로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입장에서 논하고 다의 관점에서 설명했죠.
그럼 이건 뭐라고? 나와 남의 관계지. 네. 이건 나와 나의 관계지. 네. 그러면 나와 남의 관계를 이해 못한다는 거는 나와 나의 관계를 이해 못해서 이게 변하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더 안 되지. 그래서 인정하고 적응하고 만족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네가 항상 너는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여기 써있지 않냐고. 그치 다 써있어. 네. 논술 어떻게 쓰면 돼? 똑바로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잘 삽시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생각합시다. 딱 쓰면 다 쓴 거네. 너무 포괄적이라고. 남들도 다 쓰는 거는 소용이 없어. 그럼 뭐라고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더. 그 뭐라고를 지금 계속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 관용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 관용이 얘가 이런 관점에서는 관용이 되고 이런 관점이 안 되고 이렇게 나누라 그랬지. 그럼 얘도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나와 남의 관계고 이건 나와 나의 관계고 이거를 네가 여기에 쓴 게 있냐고. 그래. 없죠. 근데 명확하게 그러면 이 두 개를 왜 한꺼번에 문제를 냈냐고. 네 답안지에는 기억의 나의 입장에서 기억, 다의 입장에서 니은이 나왔는데 나와 다의 입장이 뭐가 무슨 관계야? 저도 몰랐어요. 다 쓰고 나서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것까지 쓰긴 했는데 너무 저 자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그치? 그 부분을 쓰고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관통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답을. 네 답안지 자체에 그게 있어야지. 그게 틀렸던 맞았던. 자, 핵심어 필요한 나의 기억에 소구한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핵심어를 찾아서 다의 보존의 필요성을 논하시오. 그러니까 나도 나오고 다도 나오고 다른 가도 나오고. 문제였어요. 아예 제시가 달랐어요. 가나다가 나오는데 가는 서론, 서론, 개념정의 서론. 네. 그 다음에 나는 본론. 네. 네. 그 다음에 다는 결론 이렇게 되겠네. 저 그렇게 안 썼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가설은 나랑 다 다른 반대. 나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건 보존할 필요성이고 이건 그럼 바람직 같은 이거 보존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다에서는 이제 비무장지대 얘기하고 있었고 나에서는 대량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 이어지긴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잖아. 가의 핵심을 썼어. 그러니까 이 책임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에서. 가의 책임 윤리가 있는데 책임 윤리가 이제 나에서는 어떻게 환경을 책임져라 라는 네. 거고 다도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해라 이렇게 쓰는 거네. 저는 근데 책임 윤리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인 태도고 다는 소극적인 태도다라고 나눴어요. 보존할 필요성을 얘기하려 했더니 소극적이라고? 그러니까 보존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게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했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는 약간 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보존을 그러니까 어떤 걸 개발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자고 판단을 해버렸네. 보존을 좁게. 네.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면서 보존하면서 개발하고 하면 안 돼. 보존의 개념을 넓게 하면 안 돼. 개발하면서도 보존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저는 좀 보존을 더 중점으로 생각했어요. 그치, 이렇게 개념 하나를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이 연동관계로 생각했을 때는 그치? 자연을 지키면서도 개발을 하면서도 개발하면서 오염된 거 치우면서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발전시키면서도 또 그치? 근데 다 자체가 뭔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뭔가 보존되어야 할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개발을 하면서도 보존할 공간을 이렇게 정하자고. 그러면 너처럼 생각하면 보존이 딱 정답 나면 어떡해? 네? 개발을 하면서도 여긴 개발했는데 여기를 그냥 막 오염시키지 말고 보존 좀 하자고. 네. 다 보존. 다 보존 말고. 그게 아니라 이 공간만 보존하자는 건데. 비무장지대만. 비무장지대만. 그 보존하는 게 그대로 두자고 방치하자는 거야 너는? 보존을 어떻게 하자고? 방치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그러면 방치가 아니고 이건 보존이다. 보존의 정의가 뭐다 이렇게 써줬어? 아니 방치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 그냥 방치잖아. 그냥 비문양제대 그대로 두자. 방치는 아니지. 사람들 들어가지 말자. 그럼 보존이야? 그쵸. 보존. 접근 차단하면 보존이야? 그게 왜 보존이야? 그게 왜 방치예요? 원래부터 방치? 방치. 자, 가에서 미래 환경 책임 윤리. 그냥 미래가 있어. 책임지는 윤리다. 미래 환경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예견적 책임 얘기하고. 그러면 예견적 책임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써도 된다고. 막 아니, 많이 근데 설명 안 해도 된다. 가에서 찾으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인간의 자연에서 과거와 미래로 점차 부족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줄여지지, 그지? 저절로. 환경, 적극적, 소극적. 바람직한 태도. 적극적, 실천적. 그러면 이 적극적도 장단점이 있고 소극적도 장단점이 있어요. 있나 봅시다. 그것까지 느끼는 것 같은데. 책임윤리에 적극적인데, 그치? 적극적으로 뭐 하자고?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 소비하고 생산하지 말자고, 내용 줄이자고. 난 최대한 줄이고. 무방 소비, 대방 소비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한다. 소극적은? 근데 방치라는 말이. 아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적극적과 소극적에 대한 책임윤리가, 적극적은 이거 쓰지 말자지. 이거 소극적은 뭐야? 잘 치우자 아니야? 치우자요? 저는 약간 그 적극적 평화, 적극적 그런 건가? 치우자도 좀 실천적인 거 아니에요? 소극적 아니야 그거? 적극적은 쓰지 말자고. 네. 치우자? 뭘 치워요? 이거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 적극적. 비닐봉지를 잘 분리수거해갖고 다시 재활용하면서 잘 치우자 소극적. 그것도 적극적 아니에요? 아, 그것도 적극적. 그럼 소극적, 적극적으로 너는 어떻게 나누는데 기준이? 이렇게요. 적극적은 뭔가 무슨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고, 소극적은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느낌. 아, 이렇게 보존하는 것. 그래서 독특한 자연환경 그대로 묻혀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돼야 된다. 출입을 막는다. 활용에만 안 쓴다. 이게 엄청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 소극적 뜻이 그렇다고. 이거는 엄청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자연을. 네. 요거는 소극적으로 우리 쓰지만 합리적 소비합시다. 잘 씁시다 이렇게. 그런가요? 이게 굉장히 보존적이니까 적극적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아. 환경주의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 안 써야지, 왜 이거를. 뭔가 환경주의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적극적인 거고 소극적인 건 뭔가 보호하고 지키고 뭔가 이런 게.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 그렇게도 나누는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가의 핵심어를 쓰고 이렇게 되면 책임윤리가 있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합리적 소비요? 아니 이 바람직한 태도가 뭐라고? 제가 말한 바람직한 태도요? 환경의 책임윤리요? 이제 책임윤리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방 소비, 대량 소비 하지 말자. 근데 이 두 개로 깔라놓는다면 결론이 없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보존의 필요성이 뭐예요? 니은 보존 필요성은 그거죠. 그 문화유적 묻혀있고 요구되는 태도를 두 개를 했잖아. 두 개. 이렇게 소비를 하자 아니면 보존을 하자. 아니었는데요. 제 말은 저거 두 개를 아니 네 글은 네 그렇게 보여요. 이 핵심을 찾았었고요. 요게 적극적 소극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 바람직한 태도가 두 가지야. 이렇게 합리적 소비를 하자는 태도와 보존적 태도가 둘 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아니었는데. 근데 니은의 보존 앞에 그렇게 보이는데? 기억 니은을 제시 안 해서 그런가? 제가 쓴 거는 이제
이 기억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본 거고 니은을 보존할 필요성 여기서 자체는 소극적 태도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이랑 소극적으로 나눠서 이걸 나눠서 이 안에다가 쓴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적극적 소조를 썼는데 그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보존해야 된다고. 비교한 게 어딨어? 결론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